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정리하려는 분, 또는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분, 어느 쪽이든 세금 지뢰밭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엑시텍스라는 것이 있어서 시민권이나 장기 영주권을 포기하면 전 세계 모든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실제로 팔지도 않았는데 판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럼 이런 엑시텍스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Covered Expat이라는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그럼 이게 뭐냐? 세 가지 테스트요. 다음에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이 Covered Expat의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 순자산 테스트입니다. 국적을 포기하고 영주권을 포기하는 그 기준에 순자산이 200만 불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 은퇴 계좌, 주식, 사업체 가치 등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평균 소득세 테스트인데요. 국적을 포기하기 전에 5년간 연방 소득세의 연평균이 2025년 기준으로요, 20만 6천 불, 그리고요, 2026년 기준으로는 21만 1천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정도로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이면 첫 번째 이 순자산 테스트에서 200만 불의 순자산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자, 세 번째요, 세금 준수 테스트입니다. 이 국적을 포기하기 전 5년 동안요, 세금 의무 이행을요, 8854라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고할 때 선서하면서 세금 의무를 다 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 번째 조건에 해당이 될 경우, 즉 내가 세금 다 냈다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선서하지 못할 경우겠죠. 역시 커버드 엑스팻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유처럼 이 순자산 테스트 200만 불 기준에서 이 커버드 엑스팻 여부가 결정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엑시텍스를 국적 포기라고 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는요, 시민권 포기뿐만 아니라 장기 영주권, 지난 15년을 놓고 봤을 때요, 8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역시 시민권 포기와 동일하게 엑시텍스에 적용을 받게 된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버드 엑스팻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엑시텍스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거냐라는 건데요. 이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국적을 포기할 때, 이 엑시트 할 때 그 기준으로요,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을 공정시장 가치, fair market value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자산을 팔지 않았지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당 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 원가와 시장 가치의 차이에 대해서 마치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죠. 다만 여기에는 면제액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요, 89만 불이고요. 26년 기준으로는 91만 불입니다. 바꿔 말해 이렇게 우리가 마크 투 마켓이죠. 시가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 미실현 양도 차익이 200만 불이라고 한다면 25년 기준에서는요, 89만 불을 제외한 111만 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와 이 기타 NIIT라고 하는 Net Investment Income Tax가 적용돼서 엑시텍스를 계산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특이사항들인데요. 시가평가 대상 자산들 중에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은퇴 계좌와 관련해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예컨대 Traditional IRA, SEP IRA, 529, HSA와 같은 것들은 이 Mark to Market 시가평가의 대상이 아니고요. 별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국적을 포기하는 엑시텍스가 계산되는 그 날에 전액 인출한 것으로 간주돼서요,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은퇴 계좌이기 때문에 이거 궁금할 수도 있어요. 조기 인출 10% 페널티가 부과되느냐? 이건 면제됩니다. 그리고 또 Deferred Compensation이라는 컨셉, 이연 보상도 있는데요. 이런 이연 보상에 있어서 특히 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의 경우는 실제 지급할 때 30%를 원천 징수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Qualify 되지 않는 Deferred Compensation은요, 이탈할 때, 국적을 포기할 때 전액 수령한 것으로 간주돼서요,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의해야 될 점, 이 OBBBA 이후에요, 2025년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큰 세법 개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증여상속세 면제가 1인당 1,500만 불, 부부의 경우는 3천만 불이니까요. 이게 영구 상향되었죠. 이게 굉장히 높은 금액이긴 한데 주의할 점은 이게 미국 거주자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적을 포기하고 이탈한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 비거주 외국인이 됐을 때에는요, 어떤 면제가 있느냐, 미국에 있는 자산에 대한 면제가 6만 불만 주어진다라는 거죠. 결국은 과거에는 1,500만 불이었는데 이제는 6만 불의 혜택만 보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미국의 상당한 수준의 자산을 남겨둔 채로 이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 사후에 이 미국 자산에 대해서, 미국에 위치한 자산에 대해서 엄청난 상속세를 부담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요. 엑시텍스와 그다음에 이제 국적을 포기한 뒤에, 영주권 포기한 뒤에 이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함께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기본적으로 없도록 해야겠죠. 미리미리 대비함으로써 이런 상황을 내가 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겠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실무적인 내용일 텐데요. 국적을 포기한다, 엑시텍스를 할 경우는 이걸 어떤 식으로 신고하느냐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요, Form 8854라고 하는 양식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시민권을 포기하면 마지막 해에 대한 세금 신고를 그 다음에 하거든요. 그때 이 세금 신고서와 함께 이 양식 8854 양식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 본인의 자산 현황,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 covered expat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시가평가, deemed sale이라고 하죠. 마치 판매한 것과 같이 간주해서 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8854에 다 보고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물론 영주권을 포기하고 시민권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주가 돼서 타이밍을 결정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겠으나 그럼에도 과세만 놓고 보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산 가치가 일시적으로 낮을 때 이탈한다 하면 엑시텍스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줄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특정 자산에 대한 납부 이연 선택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국적을 포기하기 전에, 이탈하기 전에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 전략도 있을 것이고요. 취소 불능 트러스트를 활용한 이 오너십 트랜스퍼 같은 것들도 다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증여세, 양국의 어떤 세제, 그리고 조세 조약, 그리고 양국의 보고 의무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겠죠.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순자산 200만 불 이상 또는 5년 평균 소득세가 20만 6천 불 이상이면 covered expat으로 엑시텍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건 시민권뿐만 아니라 장기 영주권자도 동일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경우에는 엑시텍스가 뭐냐? 마크 투 마켓이라고 해서요. 전 세계 자산을, 내가 소유한 전 세계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요. 면제액 얼마라 그랬죠? 2025년은 89만 불을 초과하는 그러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이 미국 내의 자산 또는 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평생 증여 상속 면제액 1,500만 불이라는 그 혜택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미국 내에 위치한 자산에 대해서 6만 불만 면제되는 그런 식의 조정이죠. 결국은 급감하게 되니까요.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함께 분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엑시텍스는 특히 한국인들의 경우는요. 양국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조세 조약, 그리고 이민법, 장기적인 어떤 플랜까지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굉장히 복잡한 크로스보더 세무 영역이다라는 것. 따라서 반드시 이 양국의 세법에 좀 정통한 그런 전문가 팀과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도움 되었길 바라고요. 추가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저나 제이슨컴퍼니 웹사이트 또는 아래 보이는 저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에도 좋은 정보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도 잘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